반갑습니다. 메나테크의 심장 어소시에이트 김광태입니다. 어, 지금 제가 제목을 왜 메나테크를 자꾸 권하나요?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자꾸 권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한 번 권했는데 이 자리에 오신 분 없으시죠? 네. 자꾸 권할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네. 왜 자꾸 권하죠? 좋으니까 뭔가 있겠지. 네. 그러다가 나도 자꾸 권하고 있죠. 왜 그러세요? 네? 못 알아들어서.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좋은 거 있는데, 그죠? 음. 사장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요, 자꾸 권해서 이 메나테크를 만나게 되었고요. 이 메나테크를 통해서 왜 저 역시도 자꾸 권하는지를 저도 모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답이 있더라고요. 요즘 세상 살면서 답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나요?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최근에 저희들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는 한 20, 30대가 50%, 그 다음에 그 이상이 한 50% 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요, 많은 부분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 아마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의 연배들이 IMF를 겪은 세대입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 20대였고요. 사회 진출할 시기였고요. 지금 이제 한 50대가 되다 보니까 똑같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는데 그때가 더 힘들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요. 이력서를 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력서를 좀 고쳤습니다. 고졸로. 고졸로 해서 제가 운전하는 이제 배송직이죠. 그렇게 시작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고요. 지금은 그때와는 너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냥 코로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사회가 된 거지 기회가 줄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 문제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회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들어봐라, 들어봐라, 메나테크다 이야기하는데 사회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건강과 재정력. 건강에 대해서는 뒷시간에 전문가,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 분께서 하실 거라서 제가 재정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근자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일자리? 네. 일자리를 줄어서 자영업을 시작을 많이 했죠. 근데 자영업을 했는데 여기 통계 보시다시피 자영업자의 1년 차에요. 62%가 폐업합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이요. 27%, 30% 미만입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일하다가 정년을 일찍 맞아서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져서 대부분 자영업을 많이 시도를 하는데요. 결과는 오래 못 버틴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요.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죠? 저도 그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면 다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사줄 것 같았고 제품을 먹어줄 것 같았고 나와 거래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의사분들한테 경영 컨설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출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요. 갚을 능력 70%, 못 갚을 능력 30%를 기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갚을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십시오 하거든요. 은행에서는요. 거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못 갚을 30%에 집중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당신이 일을 하다가 폐업하면 어떻게 돈을 갚을래?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있느냐 물어보는데 대부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원장님, 내가 실패하더라도 은행에서 빌릴 돈은 갚을 솔루션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라는 플랜을 가지고 상담하십시오. 그게 은행이더라고요. 왜? 결과가요 5년 이상 버티는 분들이 30%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문제는 이제 자꾸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죠. 고령화 사회로 가면 과거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가 드는 것 초점을 갖고 있었죠. 문제는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 가능 인간, 경제 활동 인구가 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의 20대, 40대 이분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적게 받아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2050년 했죠. 52%가 경제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 자녀 세대를 부양해 줄 거냐. 이런 고민들이 지금 고령화 사회가 하는 것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기대하죠. 연금.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1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계세요? 몇 분 정도 계실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 평균치를 내면요.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요. 많은 분들이 일시불로 연금을 내는 분들이 계세요.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를요. 일시불로 내서 내가 65세에 그 연금을 받겠다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게 지금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일시불로 내더라도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게 계속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0세 이상에서 70세 되는 분들의 일자리를 계속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에 생활비에 보태려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이 돈을 떠나서 어떤 만족감, 사회 기여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람에서 즐거워서 하는 부분은 지금은 30%예요. 근데 대다수의 한 60%는 생계비에 보태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10년만 지나서 보자고요. 제가 60이 되면 서글프네요. 네. 제가 60이 되면 과연 몇 프로가 즐거워서 일을 할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65세 정도 되니까 120만 원 정도의 연금이 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내가 받을 연금이 얼마인지 날라오잖아요. 그럼 저는 꽤 많은 편입니다. 저는 일반 직장만 다녔기 때문에 크게 막 그 돈을 벌어봤던 시기가 별로 없거든요. 열심히 살아서 65세대는 한 14, 15년 뒤에는 한 120만 원 정도 갖고 저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저희 막내가 7살입니다. 네. 엄마야. 네. 늘 고민됩니다. 10년 뒤에 우리 막내가 17살입니다. 저는 60인데요. 우리 막내 때문에요. 저는 70까지 생활비에 보태려고 일을 해야 됩니다. 저만 그렇죠. 여기 계신 분이나 우리 랜선으로 계신 분들은 다 미래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이야기는 지금의 청년들이요. 저희들 미래보다 더 암울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20년 뒤에는요. 이 기회가 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아이가 16인가요? 16 맞겠죠? 네, 중학교라니까. 우리 첫 아이가 10년 뒤에 사회생활을 하면 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약 한 19%, 20%는요. 취업 준비생들. 청년들요. 20%가요. 취업 준비생이에요.
저희는 이 5월이거든요. 올해 5월. 작년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 발표를 하면서 많은 청년, 장년들이 취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려고 이 도표를 만들어내는데요. 너무 가슴 아픈 게 20%의 청년들은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대부분 공무원이에요. 근데 공무원이 일자리가 그래 많던가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AI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직이 어떤 직? 행정직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의 마음을 나누고 액션하는 일보다는요. 가만히 앉아서 서류 작업하는 일이 기계가 더 많이 빨리 대처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 파트너 중에요. 회계하는 분이 계세요. 회계 쪽에. 이분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일본은요. 거의 40, 50%가요. AI로 회계직이 대체가 됐답니다. 이제는 사람이 데이터를 뭐 숫자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 값만 넣으면요. 알아서 통계가 나고요. 회사의 수지 분석이 됩니다. 그런 일자리를 우리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죠. 영끌. 영까지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거죠. 왜? 우리 부모 세대를 보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부모들 세대가 불안한 거를 본인들이 느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이 자료를 냈을 때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임금들이 대부분 떨어졌죠. 작년으로 기억합니다. 작년 초반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많이들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때 재택근무를 한다는 분들이 되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여가 생활하면서 나의 일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네.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 하반기쯤에 현실적인 문제가 나왔죠. 복귀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직원들이 회사에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재택을 시켜보니까요. 회사가 돌아가요. 인건비가 줄어들고요.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나라의 GDP는요. 성장입니다. 회사들이요. 매출이 줄었지만 소득은 올랐습니다. 왜? 지출이 줄었거든요. 그 결과 사람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줄여도 회사에서 손해보는 게 덜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데 수출이 안 됐잖아요. 그럼 국가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의 소득은 올랐거든요. 왜일까요? 이제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세상이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성향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제 노조들이 있어요. 노조가 왜 있습니까? 나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근로자들끼리 모여서 직장을 지켜보자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늘었고요. 자연스럽게 복귀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늘었습니다. 그거는 막을 수 있었나요? 아닌다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를 사람을 대체해서 써보니까 훨씬 더 생산성도 높아졌고 안정성도 높아졌고 일의 효율성도 높아졌고 수익성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소득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로봇세. 제가 3년 전에 일본의 학자의 책을 읽고 로봇세라는 이야기를 처음 알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분들이 몰랐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올 6월에 국회에서 로봇에 관해서 의견을 했었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들이 일하는 세상이 왔고, 그러면 로봇에게 세금을 매겨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자. 이게 안으로 나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빌 게이츠와 미국의 전 차장이죠. 재무차장이죠. 이런 의견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로봇에 찬성한다.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 로봇들이 당연히 일을 많이 하게 될 거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리니까 세금을 매게 된다. 근데 미국의 차장은요. 아니, 매기면 안 된다. 물론 여기 기사에서는요. 일정 부분 AI가 하는 부분에 지금 세금을 매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계가 오더라도 세금을 매기는 게 수월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생산성을 올려서 세금을 낼 테니까 이거를 통과시켜 달라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문제 많고 힘든 사람보다는요. 말 잘 듣고요. 고장만 안 나면 24시간 일을 할 수 있는 기계가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코로나 이전에는 10년, 20년 전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요. 코로나 인해서 지금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서적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대에서도요. 서울대 경제연구원에서도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부자가 돼? AI를 통해서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부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과 조금 지난 세상이 부자가 바뀔까요? 제가 부자가 될까요? 이재용 회장이 부자가 될까요? 저도 부자는 조금 되겠죠. 근데 저보다 더 많은 기계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이재용 회장이 더 부자가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대에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한 분들이 메나테크 알아봐라. 메나테크 해라. 메나테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메나테크는 답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메나테크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플랫폼. 제가 어제도 홈플러스 서점 가서 책을 좀 둘러보고 왔는데요. 최근에 많은 서적들이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플랫폼에 대해서 이게 뭐야라는 세대는 아니에요. 플랫폼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일이 만들어지고요. 사람이 모인 곳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요. 사람이 모인 곳에서 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보기 싫으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모으면 됩니다. 그게 플랫폼이고 플랫폼 사회입니다. 많은 책들에서요. 여기에 답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과거의 세계적인 리더들도 대표적인 플랫폼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부자가 된다. 내가 지금 당장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면 새로운 회사를 차리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최근 들어 제가 너무 대단하게 느낀 게요. 플랫폼 사회를 정말 예측하고 그랬을까?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세계 리더들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결국은 부가 만들어지니까 내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곳이 어디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직접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을 갖고 있는 아이템,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을 갖고 있는 회사. 이곳에서 부자가 난대요. 그리고 한국 사회 최고기의 김태수 박사님. 이번엔 이렇게 정의했죠.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봐라. 그냥 구전으로 누가 좋더라 아니라 세상에는 많은 네트워크 회사, 다단계 판매 회사가 있는데 이 서적들을 통해서 검증해라. 검증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책을 읽어봤더니요. 요 4가지 기준을 제가 정리하니까 요 4가지 정도 범주 안에 든다면 정말 괜찮은 회사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4가지를 충족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회사라면 정말 괜찮은 회사고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요 4가지는 AI가 진출할 수 없는 산업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에 꼭 필요한 아이템.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경쟁하지 않는 아이템. 요 4가지를 기준에 맞는 회사가 있다면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메나테크라는 회사를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AI가 진출할 수 없는 산업을 갖고 있습니다. AI는요, 기계이기 때문에 감성을 터치하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사람의 본질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곳에서는 AI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메나테크는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놨죠. 산업 분야 의학, 대체, 웰리스, 건강기능식품, 퍼스널 케어, 식품 산업입니다. 일부에서는 기계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참여할 수 있지만 인체를 회복하고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개런티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없는 영역의 산업이고요. 그리고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비즈니스를 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구전으로 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기계가 여기서 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가요. 갖고 있는 질병이 척수 근육 위축증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앉지를 못하고 누워서 지내요. 근데 생존율은 2년밖에 안 됩니다. 영국 회사가요. 기적의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발견했습니다. 한 번 맞는데 28억입니다. 한 번 맞는데. 한 번 맞으면요. 아이가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생 살려면 적어도 몇 번을 더 맞아야 되는데요. 영국의 갑부가 6개월 된 아이가 맞았답니다. 돈으로 따진다면 되게 비싸죠. 근데 생명으로 따지면 28억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생명으로 따지면. 근데요. 메나테크의 글리코란 아이템은요. 세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촉수를 만드는 8가지 원재료입니다. 이 세포는요. 이 8가지 촉수로 8가지 영양으로 된 촉수가 없으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 이 촉수를 통해서 우리가 먹었던 음식을 받아들이고요. 이 촉수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나 바이러스나 나쁜 것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면서 인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체 치유력을 제공하는 기본 원료거든요. 이게 28억이면 사장님들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계실 분들이 아무도 없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28억이 10분의 1도 안 되고요. 100분의 1도 안 되는 19만 6,200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요. 누구한테나 건강에 대해서 건강을 찾아야 될 분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 이야기 아니라 일본에서는요. 벌써 오래전에 국가기관에서 연구해서 발표를 했어요.
당사슬 이상이 많은 분들이 질병이 있고 그 회복하는 관계에서 당사슬이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에서는 400불,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400억 불을 들여서 연구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요, 한 5년간요, 450억을 들여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세상에 꼭 아이템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구가 됐는데 너무 다행스럽게 경쟁하지 않는 아이템입니다. 과거에 미국이 서부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땅이 얼마나 넓었으면요, 말 타고 가서 내가 깃발을 꽂는 곳이 나의 땅이었어요. 맨하테크의 이 글리코는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많은 네트워크 회사와 많은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비타민, 미네랄은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은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8가지 탄수화물은 맨하테크에 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전 세계 1경 3천조, 약 4천조의 헬스케어 시장에 내가 말을 타고 가서 꼽으면 돼요. 내가 하루에 8시간씩, 하루에 10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내가 원하는 만큼 나의 지경을 넓히면요, 그게 나의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거죠. 어느 곳에서도 세포의 촉수를 구성하는 8가지 탄수화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특허와 영업 기밀권로 묶어놔서요, 한 번 더 저희들이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게끔, 나의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끔 회사가 보호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한 게 어떤 아이템이랬죠? 환자가 자체 치유력을 회복할 수 있는 아이템이 이걸로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8가지 탄수화물의 통의 특허가 아니라요, 이 8가지 탄수화물을 통해서 먹었더니 인체가 자체 치유력을 가진다라고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허를 가진 영양소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27개 나라에 진출되어 있는데요, 저 역시도 이렇게 여러 나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의 호스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어를 잘 못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맨하테크 안에서 강의를 참 잘하시는 사장님들 많은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강의를 좀 못하는 축의 1번입니다. 그런데 호스센터를 개척했고요,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외국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해서 펼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를 못해도요, 충분한 아이템과 독점적인 아이템과 세상의 꼭 아이템이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전 세계에 5만 명의 영양실조로 먹질 못한 아이들에게 이 글리코 영양소를 주는 게 미션입니다. 그 미션에 아마존도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정말 이런 좋은 사업에 이 맨하테크 회사가 정직하게 보상을 주고 있느냐. 작년에 공정위에서 정보를 이제 공개한 겁니다. 50만 원에서, 그러니까 0원에서 50만 원 받는 정도의 사업자가 얼마큼 되는지 메이저 회사 10개 회사를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A 회사 88.8%가요 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49.5%, 약 50%. 그러면 50% 이상은 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 분들이죠. 세계적인 회사가요, 약 90%가 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A 회사는 굉장히 업력도 깊은 회사고요,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비교하면요, 저희들이 감이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인 소득은요, 저희들이 훨씬 많이 받고 있다는 게 저희들에게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는 제외하더라도 중간을 보자고요. 적어도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면 저희들이 생활하는 부분에서 좀 노후 부분에서 걱정이 없잖아요. 다른 회사들이 1점 몇 프로, 4점 몇 프로에서 1점 몇 프로죠. 그런데 저희들은 5.6에서 23%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달려서 내가 깃발을 꽂는 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회사에서 이렇게 보상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매출이 따지고 보면 9위밖에 안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자들한테 주는 보상은 제일 높아요. 이게 메나테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메나테크 한번 해보자, 메나테크 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은 6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초대하신 분들한테 한번 더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6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니레벨, 무한, 멘토, 매칭, 글로벌 비즈니스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커스트팩이 있는데요. 프리미엄 커스트팩은 내가 경험한, 보통 우리가 사업자라면 내 건강을 위해서 클린을 많이 해보세요. 이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 또 소개했더니 그분도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에 내 건강을 제대로 한번 청소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 한 80만 원 정도의 패키지를 통해서 건강을 챙기십니다. 그랬더니요, 약 10% 정도를 소득으로 오는 10분만 계셔도 한 10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요 바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나의 경험치를 나누기 시작해서 받는 보너스가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고요. 이런 경험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단계가 생깁니다. 그게 유니레벨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할수록 나의 보너스가 점점점 확대되고 넓어지고 커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 보너스는 무한 보너스입니다. 회사마다 보너스의 기준이 틀려요. 대수를 6단계에서 끊는 보너스, 가지수를 6개, 7개 이렇게 자르는 보너스가 틀립니다. 메나테크 보너스는요, 두 레그를 통해서 무한대로 가는데 큰 레그와 작은 레그를 구분해서 작은 레그에 작은에서 7단계 이하를 무한적으로 0.5%를 보너스를 계속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멘토 보너스, 내가 추천한 분이 여기 와서 성장했을 때 받는 보너스. 제가 좋아하는 보너스인데 매칭 보너스입니다. 내가 추천하지 않았지만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를 성장시켰더니요, 그가 성장할 때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그의 성장에 그가 받는 보너스 2.5에서 0.5에서 2.5%까지 이 보너스가 크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나는 인맥이 없어서,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 하면 누구를 초대해야 되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나는 잘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회사가요, 그렇지 않더라도 함께하는 분들을 잘 케어해라. 그들이 한 분 한 분 성장했더니 그의 보너스를 저한테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파트너들을 잘 섬기는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멘토 보너스. 네. 잠깐. 네. 그리고 이제 네. 글로벌 풀 보너스. 사장님들은 해외 개척을 안 하셔도 돼요. 전 세계 매출을요, 브론즈 PD만 되면 0.5%에서 5%까지 지분가로 줍니다. 저는 해외 개척을 일찍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해외 개척 안 하셔도 돼요. 브론즈 PD만 되면 제가 개척한 해외 이 전 세계 매출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괜찮은 보너스죠. 이렇게 주는 회사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PD에서 브론즈 정도의 소득을 받고 있거든요. 적어도 PG 이전의 소득은요, 소비 소득입니다. 경험치를 나누고요, 그들이 경험해서, 고객들이 경험해서 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받는 보너스라면요, PD 이후의 소득은 시스템 보너스입니다.
내가 고객을 만날 시간이 점점점 작아지더라는 거죠. 파트너를 후원해야 되죠. 강의를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6일 정도는 온라인을 통해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요. 중국 분들이 중국말로 하잖아요. 저는 한국말로 하는데 그분들이 다 알아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호주에 있는 분, 인도네시아에 있는 분, 제가 한국말로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알아서 한국어를 들어요. 물론 중간에 통역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요즘 번역기가 잘 나왔습니다. 그들이 번역기를 봅니다. 제가 톡 보내거든요. 그들이 번역기를 통해서요.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안 돼서 비즈니스를 못한다.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는 얼마든지 사장님들이 시간만 투자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진짜 내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언어가 아니라고요. 요즘 세상은요. 말이 길게 하면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2분에서 5분 정도의 유튜브가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그룹에서도요. TLP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면 이렇게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보고 그들이 느끼는 부분에서 선택하게끔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다단계 판매처럼 세일즈가 아니라 교육과 이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내 입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초대해서 그들이 듣게 하는 거죠. 초대가 힘들면 어떻게? 그들한테 링크를 보내시면 됩니다. 링크를 통해서 그들이 듣게 하는 비즈니스가 요즘에 비즈니스고 지원의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그 결과요. 한 2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을 투자했더니요. 저와 함께하는 리더들이 PD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생긴 제가 있고요. 옆에 꽃다발을 들고 있는 파트너는 26입니다. 올해 만 3년차 2년 되었거든요. 2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처럼 시간을 투자 집중했더니 PD가 됐어요. 26입니다. 이 사장님이 앞으로 10년 지나면 37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납니다. 37에 이 젊은 리더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까? 라는 거죠. 이 리더가 성장하면요. 저는 얼만큼 성장하겠습니까? 그 옆에 우리 이인 사장님은 29입니다. 파트너인 김인수 사장님 26된 이분과 함께 동시에 PD를 큐하셨어요. 이 30대들이 10년 지나면 적어도 원스타 정도는 안 돼 있겠습니까? 이런 비즈니스가 메나테크이기 때문에 지원이 갖고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20대가 나이가 부러운 게 아니라요. 이 20대는 명단이 없었던 세대입니다. 둘 다 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요. 한국에 와서요. 명단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집중했냐면요. 강의에 집중했고요. 이 자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년, 3년 평균치가 딱 되니까요. 리더로 가 있다라는 거죠. 메나테크의 PD가 되는 평균을 회사에서 조사해봤더니요. 평균을 내봤더니 34개월이었습니다. 정확하게 3년이라는 거죠. 평균치입니다. 그러면 평균치보다 빠른 분들은 2년 안에, 1년 안에 또 이번에 79세인 이성재 사장님 8개월 만에 PD를 큐하셨죠. 평균보다 빠른 분은 그렇게 가능하시고요. 평균보다 늦더라도요. 한 5년 뒤에 PD 돼서 월 한 4, 500만 원 정도를 연금 철학 받으면 괜찮지 않나요?
꼭 지금 이달에 내가 400만 원, 500만 원 받아야 되나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저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없더라는 거죠. 정확하게 시간을 내가 투자한 만큼 정직하게 나오는 소득이요. 메나테크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국가에서 나온 소득이 약 50%의 메나테크 사업자분들은요. 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고요. 메나테크 한번 알아봐라. 메나테크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들입니다. 명절날 가정에서 편히 지내셨죠? 행복하셨죠? 네. 한 분만 행복하셨네요. 네. 왜 명절이 편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렇게 1년간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가족과 힐링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저희 가족이 10월 달에 다시 한번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계획했거든요. 제가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굉장히 이제 미안했습니다. 아빠는 늘 바쁜 아빠, 늘 일만 하는 아빠. 이랬는데 1년에 한 번씩 이 보상을 해주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제주도가 제일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이번 여행은 좀 프리하게 틀에 맥히지 않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간 좀 더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만 행복하면 안 되겠죠. 집에 마나님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행복하거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요. 긴 근무밖에 없습니다. 사장님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래 당신은 그 재능이 있으니까 당신은 뭐 한 5년 했으니까 아니면 젊은 사장님들이 많아서 아니면 또 연배가 있는지 많아서 당신이니까 가능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 것만이 핑계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나는 그 핑계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 요것만 갖고 계시면요. 메나테크 안에서 메나테크 안에 있는 지원그룹이요. 여러분들을 성장을 시켜줄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메나테크 하고 있을 겁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